음식을 더욱 부드럽게 하고 감칠맛을 더할 수 있는 비결을 아십니까? 당신의 감각은 이미 그 맛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에도 현대에도 인간이 고기 굽는 것을 봤을 때의 일반적인 반응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은 엄청나게 발전했죠. 혹시 고기 굽는 냄새를 맡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지방의 유혹에 걸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은 냄새만으로 당신의 식욕을 북돋아줍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맛본다면 당신의 뇌는 더 많은 지방질을 섭취하기를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죠. 지방에는 그 어떤 맛보다 인간을 강력하게 사로잡을 수 있는 치명적인 맛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미처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은밀한 방법으로 당신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신호는 수북히 쌓여있는 간식으로 해결하네요.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끼니를 패스트푸드로 때우는 것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업무량이 많기로 인정받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풍경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빠르고 맛있는 식문화를 대표하는 패스트푸드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한 끼 식사만으로 하루 섭취 권장량에 육박하는 지방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이 많다 보니 칼로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아침부터 고기 굽는 손이 바쁩니다. 오늘도 고기 반찬이 2가지나 준비됐네요. 안석환 씨 집에는 식사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고기가 나옵니다. 석환 씨가 고기 없이 밥 먹는 걸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고기 반찬 외에는 젓가락이 잘 가지 않네요. 이렇게 먹은 아침 칼로리가 벌써 1200칼로리를 넘습니다. 성인 남성의 하루 권장량의 절반 정도 되는 수치죠.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지방량입니다. 지방은 권장량을 넘겼습니다. 첫 번째는 씹는 감이 좋습니다. 네, 이 아그작 씹히는 맛이 좋고, 그 다음에 먹으면서 포만감이 느껴져요. 네. 반대로 얘기해서 야채 같은 경우는 씹을 때 텁텁하고, 그 다음에 먹으면서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제가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 집엔 늘 고기가 많아요. 이게 삼겹살이고요, 이게 항정살이에요. 요즘 돼지고기 중에서 그나마 항정살이 몸에 좀 덜 나쁘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항정살을 많이 사다 놓으셨어요. 이것도 항정살이고요, 이것도 항정살, 이것도 항정살, 이것도 항정살. 그러니까 최근에 항정살을 많이 먹죠. 요게 이제 너겟, 치킨볼, 그다음에 스테이크. 이런 식으로 제가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집에 주로 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밥을 먹은 얼마 후 석환 씨가 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의 손에 후식이 들려있네요. 살이 찌면서 식구들의 잔소리가 심해지자 석환 씨는 음식을 감춰두고 먹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고기만큼 초콜릿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습관적으로 먹게 되죠. 점심시간, 중국 음식을 시킨 석환 씨. 자장면에 탕수육은 기본입니다. 이 음식들에 들어있는 지방량은 모두 40g. 이건 역시 하루 권장 섭취량의 80%가 넘습니다.
이제 반나절을 보냈을 뿐이지만 석환 씨가 먹은 총 칼로리는 모두 2,900kcal가 넘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110%에 해당하죠. 아침부터 점심까지 먹은 지방량의 경우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러나 석환 씨는 지방이 많은 음식을 줄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좋아하는 고기들을 포기하고 먹기 싫은 야채 같은 거를 억지로 먹으면 과연 내 행복이 진짜 올라갈까? 그런 고민을 몇 번씩 해봐요. 그만큼 지금 제가 이 고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고기를 먹는 이 만족감을 저는 포기 못할 것 같아요. 성인 여성의 하루 섭취 권장량의 17%밖에 되지 않죠. 그러나 칼로리에 비해서 지방량, 특히 몸에 좋지 않은 포화지방이 높은 편입니다. 브로콜리도 먹어보려고 넣었는데 잘 안 먹게 되네요. 윤혜 씨에게 힘든 것은 고지방 음식을 멀리하고 저지방 음식을 먹는 실험 참가자 5명에게 파운드 케이크를 맛보게 하고 케이크의 맛을 평가해달라고 했습니다. 산업이 발전되면서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는 현대인들의 필수 식량이 됐습니다. 특히 라면은 가장 사랑받는 가공식품 중에 하나죠. 한국인들에게 가장 대중적인 음식 중에 하나였던 국수를 단숨에 밀어내고 왕자를 차지한 라면. 라면이 일반 국수와는 다르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던 것은 면을 기름에 튀겼기 때문입니다. 지방은 단순히 유통기한만 늘려준 것이 아닙니다. 적절하게 느끼한 맛은 라면 맛의 풍미를 더해주죠. 사람들마다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비결을 하나씩 개발해냈지만 라면 하나에 들어있는 포화 지방량은 우리는 빵을 보면 행복한 기분을 느낍니다. 팍팍한 일상을 달콤하게 만들어주는 빵. 하지만 먹고 또 먹어도 허기를 느낀다면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당신의 뇌가 고픈 거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심리적 허기랑 신체적 허기는 원인론적인 거고 뇌에서는 똑같이 다 배고픈 거죠. 배고프다는 신호는 뇌의 똑같은 부분에서 펴지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울 때 우리의 허기를 채워주는 쫄깃하거나 때론 부드러운 매혹의 맛,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 신나게 운동한 뒤에 먹는 꿀맛 같은 점심 식사. 식사 후에 마시는 달달한 커피 한 잔은 기본 코스입니다. 주부들은 왜 이렇게 시간을 공유하며 먹고 또 먹는 걸까요? 문제는 모이면 수저 놓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먹는 즐거움과 수다의 즐거움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그런데 달달한 즐거움만큼 다이어트와는 자꾸 멀어집니다. 문제는 식욕입니다.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 우리의 뇌는 신체적 허기 말고도 또 다른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걸까요?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필요 이상 너무 많이 먹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음이 허해진 현대인들이 가장 손쉽게 또 가장 빠르게 손에 쥘 수 있는 위로의 음식이 하얗고 부드러운 밀가루였던 겁니다. 네. 무슨 맛이야? 맛있는 맛. 학교와 민기 메뉴는 예나 지금이나 단연 떡볶이. 콜라와 떡볶이를 함께 먹을 수 있다는 일명 콜떡. 아민이뿐만 아니라 요즘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밀가루 음식들로 한 끼를 때우곤 하는데요. 날 거라고 생각되는 게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간편한 데다 맛까지 기가 막힌 가공된 식품들.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아이들이 라면이나 과자를 끊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정제되고 맛있는 부드러운 탄수화물로 만든 가공식품들. 삶이 팍팍해질수록 우리는 밀가루의 유혹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유진이는 이게 제일 맛있어? 맨날 과자 사면 이것만 사, 왜? 좋아서 맨날. 맨날 좋아? 유진이 바나나도 줄까? 이게 더 맛있어? 그럼 가봐. 엄마도 말했어요? 탄수화물을 기본으로 맛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설탕과 소금, 그리고 지방의 배합. 맛있는 가공